구체적으로는 현재 OECD 28위 수준인 삶의 만족도를 2023년에 OECD 평균 수준인 20위, 2040년에는 10위까지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사회보장의 4대 핵심 분야를 고용, 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로 구분하고 분야별 중장기 목표와 핵심 추진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어제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오는 2023년까지 330조 원 이상을 투입해 고용과 교육, 소득 분야를 아우르는 보장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을 2040년까지 세계 10위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건데요.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건복지부 김문식 사회보장 총괄과장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이 생소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사회보장 기본계획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라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예. 사회보장 분야에 계획들이 많이 있지만 그 계획들의 우선하는 최상위에 해당되는 계획이고요. 지난 2014년부터 18년까지 5개년 동안의 1차 계획에 이어서 2019년부터 23년까지가 이제 2차 계획의 기간에 해당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회보장의 기본 계획들이 많이 있지만 이번 사회보장 기본 계획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이 방향성에 따라서 일관되게 좀 추진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번이 발표된 게 2차 계획이잖아요. 그럼 1차 계획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도 궁금해지네요. 네, 1차 사회보장 기본 계획에서는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또 기초연금이 도입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맞춤형 개별급여가 도입되는 등 많은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되어서 복지국가로서의 기본 틀은 형성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이제 국민들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했었는데 전반적인 사회보장 수준이 좋아지고 있다고 이제 국민들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번 2차 발표는 1차 계획에 비해서 좀 부족했던 부분은 좀 보완이 됐고 또 좋았던 부분은 강화가 된 거 이렇게 해석을 해도 맞나요? 예, 맞습니다. 1차 기본 계획이 200여 개의 이제 세부 과제 중심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2차 기본 계획에서는 향후 사회보장 제도가 나아갈 중장기 방향과 목표 그리고 4대 핵심 영역에 중점 과제에 초점을 맞추었고 특히 포용적인 사회보장 체계 구축을 명확히 해서 사회보장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사회를 장기 비전으로 하고 사각지대 없이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서비스 간의 연계 조정 강화하는 내용들을 주요 추진 전략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번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추진 배경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네. 말씀드린 대로 그간 핵심적인 사회보장 제도들이 많이 도입이 되었지만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한 90만 명 정도에 이르는 등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있고 또 사회보장 제도의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향후 5년간은 이러한 사회보장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또 보장성을 강화하고 포용성을 확대 그리고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두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사회, 이게 지금 장기 비전으로 삼았는데 향후 5년 동안에 이 사회보장 제도의 3가지 기본 원칙을 세웠다고 하죠. 포괄, 보편, 공정인데 이거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네. 포용성의 강화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포괄성과 보편성, 공정성 3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포괄성이라는 것은 이제 사각지대를 해소해서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한다는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서 이제 선별적으로 지원하던 과거 사회보장 방식에서 개인의 욕구를 기반으로 해서 보편적인 수당이나 사회 서비스를 이용을 확대하는 것이 이제
보편성에 해당이 되고요. 또 예. 고용이라든지 교육, 또 성별 이런 격차를 해소를 통해서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이제 공정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용성을 강화해서 모든 국민들이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그걸 통해서 포용적 사회보장 체계를 확충하는 것이 주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서비스도 지금 구축이 된다고 합니다. 기존의 돌봄 서비스와는 좀 어떻게 다른지도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네. 기존의 돌봄 서비스는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이제 사람 중심으로 제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직접 기관을 찾아가서 방문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는 자기가 살던 곳에서 주거나 보건의료 또 돌봄, 요양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이용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가 구축이 되면 복지 체감도가 훨씬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돌봄 서비스가 확대가 되면서 돌봄 경제가 활성화되고 동시에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도 되고요. 결국 핵심은 지금 돌봄 경제라는 것 같은데 이게 돌봄 경제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지도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돌봄 경제라는 말이 좀 어렵거나 생소할 수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돌봄 경제가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들에 대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어르신들의 주택 같은 경우에는 문턱이 높다거나 위험 요소가 있는 것들에 대한 집 수리나 또는 주택을 보급하는 것.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이용한 융복합 산업 등이 모두 이제 포괄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확대를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 인력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주민건강센터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의 확충, 또 인공지능이나 정보통신 기술 등을 활용한 돌봄 기술의 개발이 이제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예,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늘어나는 직접적인 고용 창출 효과가 있고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인 생활 SOC가 확충되고 보조기기나 스마트홈 같은 융복합 산업 발전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제노동자연맹의 전망에 따르면 세계 13개국에서 예. GDP의 2%를 돌봄 경제 분야에 투자했을 때 일자리가 약 6,400만 개 정도가 창출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회보장 기본계획에서는 돌봄 경제를 활성화해서 국민의 삶의 질도 향상시키고 또 좋은 일자리를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자, 그동안 영역별 또 대상별로 분절 또는 중복되어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연계를 강화해서 제도의 효과성 그리고 효율성도 다시 높이겠다 이렇게 했는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그 사회복지 지출이 이제 계속 늘어나야 되는 필요성은 있지만 예. 지금 이제 경제가 저성장되고 또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서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 제도가 계속해서 이제 지속 가능하려면 제도를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제도를 효율화하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중앙부처 간에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제도 중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회보장 제도의 협의 조정 체계를 이제 강화를 할 거고요. 또 국민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 체계 실태 조사를 통해서 서비스 간의 조정이나 연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예. 자, 지금부터 이번 계획의 핵심 과제를 하나하나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고용의 질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좀 축소를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그 고용 분야에서는 일자리 안전망 확충을 통해서 실업을 했을 때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또 직업 훈련과 같은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확충하는 것. 그리고 근로자가 양질의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서 고용의 질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그 노동시장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를 완화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달성해서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을 157만 명 확대를 하고 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형 실업보조를 도입하는 게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17년도에 22.3%였던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을 23년에는 18% 그리고 40년에는 15%까지 축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빈곤율을 좀 감소를 시키기 위해서 청년층 그리고 장년층 이렇게 근로연령층의 소득은 좀 보장하고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좀 확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마련이 됐는데요. 어떤 방안이 마련됐는지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네네. 빈곤율 감소를 위해서 먼저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포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있는데요.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42만 명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해서 공공보조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대표적이고요. 두 번째로 근로 장려 세제를 334만 가구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또 청년층에 대한 구직활동 지원금을 도입을 해서 근로연령층 소득을 확충하는 것이 주요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또 기초연금에 대한 인상이라든지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통해서 1인 1연금 그리고 다층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방향과 제도들을 통해서 상대 빈곤율을 2017년 17.4%에서 23년에는 15.5% 그리고 2040년에는 OECD 평균 수준인 11.3%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예. 또 국민의 건강 수명을 좀 연장을 하기 위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을 하고 필수 의료를 보장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어떤 대책들이 추진이 되나요? 네네. 건강보장 분야에서는 이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건강보험의 비급여를 급여에 포함시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서 병원비 부담을 3분의 1로 줄이고 또 만성 질환에 대한 관리 사업 등 1차 의료의 기능을 강화해서 의료 이용 체계를 효율화하는 것, 그리고 지역 간의 필수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생명과 직결된 중증 의료 확대 등을 통해서 필수 의료를 보장하는 것. 또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건강을 미리 관리하는 예방적인 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건강 수명이 73세로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23년에는 이제 세계 최상위권인 75세 그리고 2040년에는 78세까지 연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 자, 앞서 말씀해 주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요거를 완성하기 위한 사회 서비스 확대에 나설 계획이시죠?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예,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를 완성하고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양성 그리고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사회 서비스 투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GDP와 비교했을 때 사회 서비스 투자 비중을 2015년 5.7%인데 23년에는 OECD 평균 수준인 7.4%까지 그리고 2040년에는 10.7%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5.7%에서 2040년까지는 10.7%까지 올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양한 대책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추진할 기반을 강화해서 지속 가능한 이 사회보장체계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일단은 사회보장의 지출 규모를 경제력에 걸맞게 204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지출을 무조건 확대하는 게 아니라 사회보장 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보장 이용 체계 간의 연계 강화도 이제 동시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읍면동에서 이제 서비스를 종합 안내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시군구의 사례 관리 그리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를 하고요. 또 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를 통해서 공공센터 간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정보 시스템 측면에 있어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개편을 하고 또 행정 빅데이터 연계를 통해서 정보 시스템 기반을 만들고 이렇게 되면 과학에 기반한 사회보장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계획으로 국민들의 결국은 이제 삶의 만족도 지수가 지금 핵심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요거를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지 않겠습니까? 삶의 만족도 지수가 무엇인지 이 설정된 목표 또한 궁금한데요. 요거 어떻습니까? 예. OECD에서 이제 경년으로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BLI라는 것을 발표를 해서 회원국들의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만족도 지수는 더 나은 삶의 질 지수를 구성하는 지표 중에 이제 한 가지인데요. 쉽게 말하면 국민들이 삶에서 느끼는 만족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7년 현재 삶의 만족도가 28위로 이제 하위권
28이지만 28이요. 예. 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통해서 이제 2023년에는 OECD 평균 수준이 20위권이면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와 이제 비슷한 수준이 되는 예.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2040년에 10위까지 호주와 비슷한 수준까지 삶의 만족도 지수를 향상시키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개인적으로 살짝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요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낮은 부분에서 어떤 요소들이 좀 부족해서 낮은지도 살짝 궁금하네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교육 부분이라든지 이런 예. 부분은 상당히 이제 상위권에 삶의 만족도 지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고용의 안정성, 일자리 부분 같은 경우에 지수가 좀 낮은 편이고요. 주관적으로 느끼는 이제 삶의 만족도가 좀 낮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통해서 말씀드린 중점 과제들이 추진되면 많이 좀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또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고용이 문제여서 지금 돌봄 경제 아까 말씀하신 걸 포함해서 좀 복지와 고용을 같이 늘리는 방법이 좀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자, 이번 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이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많은 관심 그리고 노력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향후 이번 계획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마무리 말씀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번에 수립된 사회보장 기본계획이 이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발표된 중점 과제들을 중심으로 연도별로 어떻게 시행할 건지 시행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연도별 시행 계획이 수립이 되면 매년도 그 시행 계획들이 어떻게 실천이 되었는지 실적을 평가하게 되고요. 그래서 미흡한 과제가 있다라고 하면 개선 방안을 요구를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이제 반영을 해서 계속 수정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예. 이렇게 기본계획에 대한 수정 보완을 통해서 기본계획이 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되면 모든 국민들이 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또 내일이 오늘보다는 좀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포용사회로 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문식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총괄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